네, 첫 번째 여러분들 이제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첫 번째 전략 어디죠? 예,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입니다.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은 전통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예전에 수학의 정석 공부하셨을 때 앞부분은 까맣잖아요. 그 뒷부분은 깨끗한데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이 맨 앞에 배치가 되어 있으니까 내가 공부해야겠다고 그래서 의기를 잃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시는 과목이 인행사이고,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사회복지사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인문학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막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는 과목입니다. 근데 이제 이 과목에서 어렵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 학자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자가 너무 많으니까 그 학자를 외우는데 막 집중을 하시는데, 보통 이제 교과서들 보면은 8권, 한 과목당 한 권으로 해가지고 8권으로 공부를 하시면은 그 안에 내용이 엄청나게 방대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방대한 거는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방대하니까 나름대로 그 안에서 문제가 다 나오겠죠. 하지만 내가 공부를 한다 그러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무엇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어떤 전략으로 공부해야 될지 잘 모르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 책 같은 경우에는 이 짧죠. 한 권에 8과목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짧은데, 그 대신에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기가 좀 어렵죠. 그죠? 예. 아니잖아요. 그 뭐 1급 교과서 안에 그 내용이 그거밖에 없으면 그게 디테일한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 MBTI형이 각각 다른데 내가 요거를 보니 요걸 알고 싶더라, 요걸 보니 요걸 알고 싶더라 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8과목이 한 과목씩 있는 그런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보면은 시간도 없고 내가 공부를 좀 전략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이렇다고 한다고 그러면은 요약집을 보시게 되겠죠. 그러니까 제 책은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보다는 일부를 이해함으로써 시험 전략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 책 안에 있는 내용으로 공부를 하시면 그래도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래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의 학자들을 교과서에다가 중요한 학자들은 다 집어넣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인행사를 공부를 하실 때 뭐 예년과 다르지 않아요. 일단 제일 먼저 아셔야 될 것이, 일단은 엔트로피, 네겐트로피, 그 다음에 시너지,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이해 정도를 아셔야 되고, 성장, 성숙, 그 다음에 학습, 이 세 가지를 구별하시는 문제들이 분명히 이번에도 나올 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에릭슨, 그 다음에 피아제, 프로이드, 이 사람들의 특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칼 로저스에 대해서도, 이 사람 뭐예요? 인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봤던 사람이라는 거죠. 대체적으로 지금 엔트로피, 네겐트로피, 시너지, 성장, 성숙, 학습, 에릭슨, 피아제, 프로이드, 칼 로저스, 이건 문제 안 나오면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게 지금 몇 문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한 문제씩만 따져도 4문제 정도가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은 시류에 관련된 문제인데, 아마 문화에 대한 문제가 다시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작년에도 문화에 대한 문제가 나왔고요. 그런데 점점 더 이제 우리가 다문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가별 문화라는 게 있는데,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이런 문화에 대한 고민들이 되게 많아졌고, 우리나라도 이민청 설립이 됐죠. 그러니까 재외동포청이라고 그러나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설치가 돼서 됐는데,
이제 문화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나올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서 이 학자들 중에 또 하나 아셔야 될 게 스키너하고 파블로프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행동주의 이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반두라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짧게 얘기한 이 부분만 알아도 사실은 널 문제 정도를 맞출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약 정리된 것만 공부를 하셔도 좋은 점수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이퀄 뭐거다? 발달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발달. 예. 이 발달과 관련된 문제가 전체의 50%를 차지한다고 해도 거짓말이 아닙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여기다 써놓은 이 이론이 50% 정도 되고, 여기 발달과 관련된 이론이 50%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이제 가끔가다 나오는 사람들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욕구 위계 이론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매슬로우 욕구 위계 이론. 작년에도 매슬로우 욕구 위계 이론에 대해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고, 이 매슬로우 욕구 위계 이론하고 욕구 위계,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매슬로우를 뒤집어 놓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알더퍼. 이 사람에 대한 문제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의 공부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 바뀌어요. 예, 인행사는 제가 봤을 때는 뭐 5G 시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즉 개별적인 특성, 뭐 시대에 따른 변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인간의 행동에 대한 기본적인 시스템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누가 요점 정리를 한다고 그래도 요 안에서 이야기가 시험 문제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 지금 설명드린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여기 발달의 특성, 그 다음에 발달의 특성과 함께 뭐예요? 생애주기라는 부분들, 예, 이런 것들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약간 뭐 복병이라고 그러면, 물론 우리가 25문제 다 맞출 필요는 없지만 약간 복병이라는 것은 누구냐면 이 에릭슨하고 비슷한 이름이 있어요. 누구냐? 아들러라고 얘기하기도 애들러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들러라는 사람에 대한 문제가 심심치 않게 한두 문제씩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요번에 교과서에다가 제가 아들러를 좀 강화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있는 키워드 있잖아요. 요 키워드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거예요. 기존의 기출 문제를 보시면 제가 왜 이렇게 설명하는지를 좀 아시게 될 거고,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은 그 요점 정리, 기출 문제 이런 것들을 보신다고 한다 그러면은 이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린다고 한다 그러면 100점을 맞아도 합격이고 60점을 맞아도 합격이에요.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100점을 맞으시겠습니까? 60점을 맞으시겠습니까? 이건 단기전이에요. 단기전. 그러니까 왜 프로야구에서 그 페넌트 레이스라고 그러죠. 그 말 그대로 144경기를 하잖아요. 거기서 1등을 해봤자 그냥 그 리그 우승이에요. 그런데 이제 코리안 시리즈에 가면요, 4위를 하던 팀이요, 그때 갑자기 괴력을 발휘해가지고 1위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1위를 한 팀이 1위를 할 확률이 훨씬 더 높겠죠. 그죠? 그리고 3경기 지고 있다가도 4경기를 내리 이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이건 조사론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 이 단기전에서는요, 일단 합격이냐 불합격이냐가 중요한 거지,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아주 깊숙이 아느냐 안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25문제 중에서 한 10문제 여유는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들만 아셔도 25문제 중에서 15문제는 충분히 맞출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예,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 대해서 요약 정리를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략으로 공부하세요.